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필수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은 건강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신욕이나 오래 걷기를 하면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혈액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혈액 건강을 챙겨 더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액과 혈액순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건강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시청자분들 건강만 챙겨주시는데 박사님께서는 건강 잘 챙기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네. 제가 근력이 약하니까 이제 걷기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 등을 시간 나는 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걷기 운동이나 네네. 계단 오르기. 네네.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게 제일 좋은 운동 같네요. 저도 따라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혈액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혈액이 탁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먼저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혈액에는 산소와 영양분 또 호르몬 등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이제 세포나 조직들이 이 혈액이나 이 영양분 또 호르몬 등을 공급받고 또 여기서 산소를 같이 공급하고 쓰여진 대사 물질을 다시 받아서 노폐물을 운반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혈액의 대표적인 기능이고요. 이러한 혈액이 탁해진다, 찐득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흐름이 나빠지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등이 올 수가 있고 또 혈압도 높아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재반적인 증상들은 이제 뒷목이 땡긴다든지 이제 어깨가 결린다든지 아무래도 피가 탁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요. 혈액의 흐름이 더디어지면서 결국 수종 냉증이 온다든지 장의 운동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비나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다니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탁해진 혈액이 걱정이 될 텐데요. 이 탁해진 혈액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이 걷기 운동, 네, 그리고 이 반신욕, 혈액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일단 반신욕은 우리가 허리 이하를 따뜻하게 하면서 순환을 시키는,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체와 하체 혈액순환이 더디어지고 느려졌던 대사작용을 강하게 시킴으로써 몸의 기능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잘 돌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걷기는 오장육부의 이제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서서 걷고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발 쪽으로 혈액이 이제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 몰린 혈액에 이제 자극을 주면서 인체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피의 흐름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박사님, 사실 저희가 혈액순환하면은 미역 많이들 떠올리시고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 미역처럼 혈액을 맑게 해주는 또 순환을 잘 시켜주는 음식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요. 본인이 이제 추위를 잘 타는 음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강이나 대추, 특히 이제 파에서 일부분은 이제 파의 흰 뿌리를 먹게 되는데요. 몸이 찬 분들은 이제 파의 파란 부분을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파의 흰 부분, 파의 흰 부분은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요. 혈액순환을 맑게 해주고 또 피의 흐름을 식혀주면서 순환을 잘 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녹색잎 채소라든지 신선한 과일 등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신의 체질에 맞는 운동과 음식으로 혈액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비만으로 오해하기 쉬운 쿠싱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쿠싱병 발병 확률은 낮지만 사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쿠싱병 도대체 어떤 병입니까? 예, 우리 인체에 이제 콩팥이 있는데요. 그 콩팥에 부신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신, 결국 거기서 내보내는 호르몬이 있는데, 당질 코르티 호르몬이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얼굴이 달덩이 같이 동그랗게 잘 붓는 체질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신피질 호르몬을 내보내는 명령을 내리는 곳은 뇌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과하게 분비가 시키거나 또는 부신피질 호르몬 부신에서 부신피질 호르몬 자체를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너무 많이 분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종류의 약을 과하게 먹는 경우에 이 쿠신 증후군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쿠싱병에 걸리면요, 체중이 증가해서 외관상 보면은 비만과 비슷하고 복부 비만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자, 박사님, 쿠싱병 어떤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까? 일단 첫 번째가 얼굴이 너무 많이 붓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름달 같은 얼굴, 또 달덩이 같은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이 얼굴이 있으면서 이제 뒷목 쪽으로 기름 쪽, 지방 쪽이 많이 부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도 나오면서 오히려 손과 발 쪽은 가늘어지면서 피부도 얇아지면서 충혈이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재반 증상들이 같이 이제 반복해서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쿠싱병에 걸리면요, 얼굴과 목, 허리, 배에 집중적으로 지방이 축적이 되고 팔다리가 빈약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쿠싱병 왜 생기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박사님, 쿠싱병 왜 생깁니까? 일단 이 부신에서 결국은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콩팥 위에 부신이 있는데, 이 부신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뇌 질환이라든지 뇌 어떤 증상들에 의해서 이 부신피질 호르몬을 내보내지 않아야 되고, 또 적정량만 내보내도록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뇌 이상에 의해서 너무 많이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는 게 있고, 결국 어떤 뇌 질환이라든지 뇌 이상에 의해서 오는 경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부신피질 자체적으로 너무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신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외부적으로 당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을 우리가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호르몬이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을 먹고 얼굴이 많이 붓고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손발까지 붓는 경우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복용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쿠싱병 저도 이번에 처음 알 정도로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이 높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이 낮고 또 복부 비만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쿠싱병 장기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방치를 하게 된다면 심각한 합병증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쿠싱병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위험한 게 이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고혈당, 특히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투여를 할 때 꼭 당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본인이 어떠한 질병, 특히 당이 있을 때 또는 고혈압이 있을 때 꼭 주치의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염의 위험성이 이제 큰 게 특징입니다. 네,
오늘은 단순 비만으로 오해하기 쉬운 쿠싱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그렇다면 이 한방에서는 쿠싱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질병의 원인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뇌에 이제 뇌하수체 쪽의 문제인지, 결국 뇌하수체에 문제가 와도 이 뇌는 우리 인체의 마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그 사람의 이제 심장이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은지 또는 마음이 열인지 어느 정도 튼튼한지를 체크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부신의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외부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먹었을 때 별로 부작용이 없어서 대부분은 치료가 잘 되지만, 일부분에서 먹으면 얼굴이나 심해지면 이제 손발까지 퉁퉁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는 경우에는 결국은 한방에서는 이제 해독요법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썼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하도록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에 붓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붓기라는 것은 땀으로 배출을 하든지 대소변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붓기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소변이 잘 나가는지 대변이 잘 나가는지 또 소화는 잘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좀 맵게 먹거나 좀 움직였을 때 땀이 잘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붓기의 조절이 쉬운데 대소변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땀이 많이 안 나가는 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소변과 이제 이뇨작용 또 발환작용을 통해서 같이 증상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살펴서 근본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쿠싱병 관리 한방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뇌하수체에 이제 문제가 오는 경우 또 뇌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오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또 질환의 과정을 정확히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에서는 어떠한 약을 먹거나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니까요. 이 약을 먹고 나서 붓기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결국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이제 검은 약콩, 우리 약콩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몸이 찬 체질이 이 음료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열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해독하기 위해서 이제 녹두전을 잘 먹게 되는데요. 이 녹두를 차처럼 연하게 끓여서 하루에 2번 정도 섭취를 꾸준히 붓기가 빠질 때까지 해주시면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몸이 찬 경우에는 검은 약콩, 열이 많은 경우에는 녹두를 이용한 한방차로 쿠싱병 관리에 도움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쿠싱병 예방하기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습관 궁금하실 텐데요. 네, 박사님, 일상생활에서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일단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아무 약이나 함부로 먹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약을 먹었더니 또 약이 남아 있을 때 다른 분한테 증상들이 비슷하게 있을 때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맞는 경우가 있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약은 절대로 먹지 않고 또 주지도 않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대소변이 잘 나가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체의 찌꺼기, 음식물의 찌꺼기는 대변으로 나가고 또 소변, 대사물질의 찌꺼기는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내 몸에서 찌꺼기들이 대소변을 통해서 잘 나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예, 마지막으로는 내가 좀 짜게 먹었을 때 얼굴이 붓는다든지 좀 피곤할 때 붓는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는 항상 어떠한 약을 먹거나 예, 붓기의 증상이 예, 5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쿠싱병뿐만이 아니라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요, 자신의 대소변 상태 항상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께서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의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늘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아, 그렇다면은 상담 받으실 분 나이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53세요. 53세 되셨고요. 네. 네, 키랑 몸무게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키는 158에 몸무게 70kg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한번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소화기관이 좀 약해가지고, 네, 항상 뭐 이렇게 엄마가 손을 딴다든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한 3달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네, 여기 가슴 밑에 좀 아프고, 네, 조금 많이 불편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도 예. 그냥 약 먹고 이러니까 별 조금 저려졌다가 계속 이제 소화제를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네. 예. 지금 현재 그 나이가 50대인데 폐경은 생리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하고 있어요. 네. 생리 주기는 일정합니까?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데는 2달에 한 번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불규칙했거든요. 아, 어릴 때부터요? 네. 예. 지금 그러면 이제 그 갱년기 증상 뭐 열이 올라오거나 좀 답답하거나 우울감 있거나 이런 증상 나타나는 거 있으세요? 피부가 많이 가벼워가지고 예. 예, 그게 이제 조금 그게 두드러지 증상이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약을 먹으니까 저는 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준 약을 안 먹었거든요. 네. 한 3년 정도 먹어 두드러지 이런 음식을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두드러지 나고 또 이렇게 밖에서 음식 사 먹으면 또 두드러지 나고 이래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조금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네. 아, 이게 이제 두드러기 난 게 한 3년 전부터 그러세요? 네, 코로나 이제 시작하고 조금 됐을 때부터 이제 그러면서 그때 살이 좀 쪘거든요. 아, 그러면 코로나 때 이제 체중이 갑자기 좀 증가한 겁니까? 예, 체중이 갑자기 탁 찌면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났고 예.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요즘 이제 소화가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두드러기 약 말고 따로 뭐 양약, 고지혈증약이나 이런 거 복용하는 거 있으세요? 그런 약은 없고 그냥 영양제는 먹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살림만 하십니까? 뭐 또 다른 일 하세요?
살림하고 이제 예. 늦둥이 나와가지고 늦둥이 키우면서 이제 예. 애 보고 있지.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식사를 하루에 2끼 하세요? 3끼 하세요? 옛날에는 2끼 하다가 지금 이제 또 병원에서 밥을 3끼 먹으라 해가지고 네. 3끼 먹으니까 속이 불편한데도 예. 3끼를 먹고 있어요.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검사 받으면 뾰족한 게 나오지는 않아요.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세요? 네. 예. 보고 나면 시원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효소를 먹었거든요. 예. 그 건강식품 효소 먹고부터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원할 때도 있고 덜 시원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식사를 원래는 한 2끼 정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케어하다 보면 내가 이제 뭐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또 배가 고프면 좀 먹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이 없었을 텐데요. 원래는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식사를 그렇게 하시다가 3끼를 드시면 체중이 늘었을 텐데요. 3끼를 먹어서 넣은 건 아니에요. 의사 예. 선생님이 오히려 밥을 불규칙하게 먹어서 체중이 늘었다 하더라고. 그때 그러면 코로나 때는 그때 여기가 대구거든요. 네네. 그때는 완전히 막 이렇게 집안의 매회는 못 돌아다니고 그래서 네. 그때부터 살이 갑자기 팍 쪄가지고 그러면서 두드러지 증상도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식사를 이제 3끼 이렇게 드신 게 그러면 한 몇 주나 된 거예요?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기 전보다 체중은 비슷하세요? 네, 이제 그 뒤로는 살은 더 이상은 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소화기 상태는 비슷하세요? 효소 먹고부터 지금 불편한 건 좀 없어졌어요. 예. 그때는 이 속이 아팠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효소 먹어서 그런지 그게 이제 좀 아픈 증상이 조금 없어졌는데 그때 네. 제가 전화 드렸을 때는 아팠었거든요. 예. 예. 그 지금 소변은 시원하세요? 네. 네. 지금 그 효소 먹기 전에는 대변이 좀 덜 시원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금 효소 먹기 전에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뭐 2, 3일에 한 번 보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예, 근데 원래 설사 좀 잘 했습니까? 별로 설사는 거의 안 하는 체질이에요. 설사 안 하고 그냥 염소똥처럼 좀 네. 그렇게 누는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변이 잘 안 나가면 본인이 이제 그 코로나 때 안 움직여도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배출되는 게 적으면 체중이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네. 지금 아마 효소를 먹으면서 변이 전보다 좀 더 좋아졌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속 아픈 것도 줄어들게 되고 체중 증가도 더 줄어들게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음식을 친구들은 잘 먹는데 살이 좀 적게 찌는 체질이 있고요. 나는 네. 음식을 왜 그러냐면 체중이 좀 증가하다 보면 내가 음식을 조금 절제해서 먹어도 체중 개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의 경우에는 아까 지금 두드러기가 있고 현재 그 커피는 그러면 원두로 드시는 겁니까? 원두도 먹고 그냥 뭐 설탕 들어가고 믹서로도 먹고 네. 다 먹어요. 아, 요즘 네. 이제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 아메리카노를 이제 조금 먹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잔은 네. 믹스 커피를 먹거든요. 아, 원래 좀 달달한 음식 좋아하세요? 커피는 달달한 거 좋아해요. 예, 음식은요? 음식은 뭐 특별히 뭐 저러는 건 없는데 네. 커피는 좀 달달한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창출. 상출요? 예. 예, 그 다음에, 예, 귤피. 상출. 예, 귤피.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체질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 옛날에는 많이 먹었는데 예.
놓고 난 뒤부터는 아예 안 먹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술 많이 드셔도 한두 잔 먹었을 때 빨개지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아, 그런 건 없고 술 먹어도 웬만히 취하지도 않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창출을 10g이요. 상추 10g요? 예, 그 다음에 네. 귤피 6g. 예. 예, 그 다음에 후박 4g. 후방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감초 4g. 감초사. 예, 네. 그 다음에 갈근 6g. 네. 예, 그 다음에 예, 거기에서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한 개요. 네. 예, 그 다음에 대추 한 개요. 대추 한 개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시고 네. 예, 종이컵 한 4분의 3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5시쯤 한 잔 정도 드시면 되겠네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그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세요. 아,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식사를 3끼를 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때가 됐는데 배가 안 고플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배가 안 고픈데 먹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배가 안 고픈데 먹으면 위장 기능이 안 좋아져요. 예, 근데 아. 다행히 지금 효소를 먹어서 네. 음식 그 변이 나가서 그런 거니까 네. 그 새끼를 먹는데 배가 안 고프면 식사의 양을 최대한 줄이세요. 지금 식사 양을 줄였고 3끼를 먹거든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줄이면 돼요. 아, 그렇게 하고 네. 이제 어느 순간에는 새끼 중에 조금 더 출출할 때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식사량을 조금 늘리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은 전혀 배가 안 고프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그때는 지금 먹는 식사의 양보다 한 30~40% 조금 더 적게 드세요.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네. 네, 통화 잘 하셨죠? 네, 네. 네, 한방차 이렇게 꾸준히 잘 복용하시고요. 네. 네, 막둥이 몇 살이에요? 11살요. 아, 아이고, 많이 컸네요. 네, 많이 컸어요. 근데 이거 네. 한약 이거 처음 들어본 게 있어가 그런데 네네. 한번 가면 다 파는 거예요? 예, 저기 이제 건재 약국에 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한방차 꾸준히 잘 드시고요. 2개월 후에 다시 한번 꼭 전화 부탁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53세 여성의 소화불량과 가슴 통증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죠. 창출, 귤피, 후박, 감초, 갈근, 생강, 대추입니다. 자, 박사님,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이분은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배가 안 고픈데 먹으면 위장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현재 70kg거든요. 그러면 몸 안에 복부 지방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배가 어느 정도 고파도 내 체중에 내 몸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지방을 꺼내서 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3끼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배가 고플 때는 규칙적으로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는데 식사를 하게 되면 위장의 개선 상태가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이를 케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로 먹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 조금 더 줄이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대변의 소통이 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효소를 먹고 나서 어찌되었든 대변의 상태가 잘 나가기 때문에
위장에서의 한방에서 이제 식적과 담음과 어혈이 같이 겸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식적과 어혈을 잘 풀어주는 약 자체가 이제 창출과 진피가 되고, 예, 그 다음에 후박은 위장이나 가슴, 오목가슴, 명치 부분을 따뜻하게 하면서 순환시켜도 있고, 감초는 혈액을 따뜻하게 운행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갈근은 피부에 두드러기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여서 두드러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해기시키고 해독시키기 위해서 이제 갈근과 이제 대추를 넣었고, 생강으로 몸을 조금 더 따뜻하게 순환시키기 위해서 생강을 추가해서 불러드린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박사님.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전화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본인 상담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들이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아들을 상담합니다. 아, 아드님이요? 네네. 그렇다면 아드님 허리가 좀 안 좋으신 거고. 네. 네. 아드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75년생입니다. 75년생.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는 어떻게 되죠? 키는 1m 80인가 그런 어우. 것 같아요. 부럽네요. 어머니. 1m 80이고요. 몸무게는요? 몸무게도 정상 키로수다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몸무게를 좀 정확히 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 어머니께서 또 아드님이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좀 말랐나요? 아니면은 좀 보통입니다. 보통? 보통, 그럼 예. 180에 보통이면 한 78kg 정도? 그 정도 될까요? 네, 78, 6 그럽니다. 그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네. 저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들이 75년생인데요. 네. 가끔씩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또 허리가 아파서 예.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무리하다가는 너무 아파서 운전대에 앉으니까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해요. 네.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직장을 쉬고 있으면서 침도 맞고 또 안 되니까 또 통증 클리닝도 가서 예. 주사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게 큰 별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네요. 네. 이게 지금 한 달 전. 네. 지금 병원에서 당연히 이제 엑스레이 검진 받으셨잖아요. 네. 네. 검진상은 뭐 이상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허리 협착증이 좀 있다고 그렇게만 얘기했다고 그러던데요. 협착증이라고 했습니까? 디스크라고 했습니까? 협착증이다 그랬다는데요. 예.
그러면 다리에 저림 증상 뭐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허리만 아픕니까? 허리 저기 공동에 꼬리뼈 있는 대로 그리 그렇게 아프다고 다리를 걷는데 조금 이렇게 예. 불편하게 걷더라고요. 걷는 거 보니까. 아, 네. 지금 회사에서 그 하시는 네. 일이 뭐 네.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그런 일이셨나요? 네. 아, 지금 결혼은 했습니까? 결혼은 해서 아들내미가 대학생이 어제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180에 이제 체격 자체가 이제 보통이고 좋으시다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네. 배가 많이 나와 있고 그러지도 않으시다고요. 원래 평소에 저기 운동을 하면서 몸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직장에서도 좀 많이 무거운 거 들고 그러는데 이제 운동도 꾸준히 계속 하셨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이렇게 헬스도 많이 했나요? 네, 헬스도 꾸준히 하는 편이고 했었고요. 근데 직장에서 그날 무리가 와서 그만 집에로 오고 싶은데 예, 예. 옆에서 아예 그냥 한 김에 2시간이면 끝나니까 2시간만 하고 가라고 또 해서 또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또 했더니 거기서 그냥 무리가 와버렸던 모양이에요. 예. 지금 보면, 뭐 특별히 그동안 뭐 수술 받거나 따로 양약 뭐 드시는 거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약도 잘 안 먹고 허리가 그전에 아파도 그냥 견디면서 나서버리는데 수술을 받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운동을 이렇게 예. 할 때, 헬스 운동을 했을 때 네. 좀 강하게 하는 좀 유형의 소유자분들이 있어요. 남성분들의 경우에 네. 운동을 좀 내 체력에 맞게 하시는 분이 있고 좀 과중량을 드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 예. 예. 지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날 예. 헬스장에서 좀 무리하게 하체 운동 좀 한다고 좀 무리하게 했는데다 그날 또 직장에서 그렇게 해갖고 아마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시는 일이 이제 2시간 정도 더 했는데 이게 이제 무리가 왔다는 것은 지금 네. 보면은 뭐 유추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직장 다니면서 운동을 주로 밤에 하셨겠지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하시는 일도 뭔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무거운 것을 좀 드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한 대충. 1년 넘겨됐습니다. 아, 전에는 그러면 그 무거운 거 많이 들고 그런 일이 아니셨나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운동은 밤에 계속 가서 꾸준히 그냥 시간 되시는 대로 했던 거죠, 아드님이요.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아들이 뭐 특별히 좀 스트레스를 좀 뭐 받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를 받는 게 좀 있어요. 아, 그게 힘드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제 1년 전부터 이제 이 직장에 다니셨는데 네. 이제 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근무하는 게 나하고 어느 정도 맞는 경우 있고 그렇지 네. 않으면 아, 뭐 이게 이제 다른 곳에 내가 좀 뭐 틈만 나면 내가 좀 움직인다 이런 생각으로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지한테 이제 막 주어진 일이니까 그냥 예. 즐거움으로 그냥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많이 힘든 일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아들이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뭐 네. 목소리 듣거나 얼굴만 보면 그래도 얘가 좀 힘들어 하는구나 그런 거 보이시잖아요. 예. 예.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짜증스러워하고 예. 요즘에 이제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한 달 동안 못 나가고 있으니까 공황증도 왔다고 이제는 밖에 나가서 걷고 그런다는데 그것도 하기 싫다고 그러네요. 예. 아들이 술, 담배는 담배는 안 피우는데 술은 저녁이면은 막걸리 한 병 정도는 먹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 일주일간 정도는 안 먹고 이런 정도로. 예.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스트레스에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혹시 전화 통화하거나 그러면서 뭐 한숨 쉬고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 한숨을 한 번씩 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집에로 왔는데 한숨 쉬서 한숨은 쉬면 안 된다 이랬더니 공황증이 와서 숨이 막힐 날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스트레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한숨은 우리가 뭐 네. 뭔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힘이 들 때 이게 네. 이제 한도에 달하면 한숨을 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숨이 안 쉬어지니까 한숨을 쉴 네. 수밖에 없는 거라 이 경우는 뭐 본인이 이제 나가서는 남들이 그러면 꾹 참았다가 이제 집에서라도 한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허리 근육의 인대보다는 이제 정신적으로 힘이 드니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니까 이제 근육이 뭉치면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신경들이 압박이 되면서 저림 증상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복령. 말씀해 주세요. 복령. 복령,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진피. 진피, 향부자. 향부자, 그 다음에 지각. 지각이요? 예, 지각. 네. 지각. 네. 적으셨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각 5g입니다. 5g씩. 네.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1개예요. 동전 크기 하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1800cc 넣으세요. 1800cc. 그 다음에 이제 한 100에서 120cc 나오게 달이시면 됩니다. 100에서 120cc요. 종이컵 한 4분의 3 정도요. 종이컵 4분의 3.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먹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지금은 요즘은 이제 그러면 출근 안 하고 좀 이제 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후에 한 5시쯤 한 잔 더요. 5시쯤 한 잔 더요. 그렇게 하시고 이 경우에 그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안정을 좀 취해야 되고 이제 운동을 이렇게 좀 무리 안 가게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밤에는 그 낮에도 지금 그동안 일을 했고 밤에도 헬스 가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가 있는 데다가 이제 육체적으로 과로해서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같이 힘이 들어서 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적절히 이제 움직여서 운동을 조금씩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줘보세요. 제가 저기 남편 이제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제 저기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걸 케어하느라고 이 몸뚱이가 좁쌀만한 게 온 천지가 나가지고 지금 10개월이 넘도록 뭐 거기서 주는 로션, 주사, 약 다 먹어도 낫질 않고 저녁에 잠을 못 자겠는데 요거는 혹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아 본인요? 남편도 아무것도 안 나는데 남편은 건지럽다고 그러고 나는 그냥 온몸이 다 그냥 발등부터 전체가 좁쌀같이 일어나가지고 가려워서 저녁이면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이 지금 1년 몇 개월 고관절 수술을 해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잠 못 자고 그러니까 그런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뭐가 나가지고 약은 계속 꾸준히 먹고 피부과 가서 주사도 맞고 그런데도 이렇게 안 낫고 가려워서 힘드네요. 본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저기 이제 78입니다. 아 78세요? 네. 아 어머님이 78세인데 지금 현재 뭐 복용하는 양약이 있습니까? 그냥 혈압약 하나만 먹고 있습니다.
예.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잘 된 편입니다. 대변은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아침이면. 예. 지금 제가 아까 아드님 피부 물어봤잖아요. 네네. 예, 어머님 피부는 어떠세요? 좀, 여드름도 안 났거든요. 그동안. 네네. 근데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아, 그거 지금 남편분이 고관절 네. 수술해서 지금 10개월 동안 이렇게 환자 네. 지금 이렇게 불편한 거 옆에서 케어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집에서는 두 분만 계시는 건가요? 저기 둘이만 있습니다. 현재. 예. 근데 지금 이게 한 달 전에 맨 처음에 어느 부분에 났습니까? 이게 한 달 만이라 10개월 전에 제일 처음에 이메 손가락 사이 이런 발바닥 이런 데가 저기 물집이 생기면서 지금도 물집은 발바닥도 생기고 예. 뭐 손 사이에도 물집이 생기고 그러는데 전체가 가려운 거예요, 이제. 1년 전이요. 1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 이 양반 아프면서부터. 예.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부약 안 떨치고 가서 하도 저기 하면 주사 놔주라 그래갖고 주사 맞고 네. 그러고 먹고 있는데도 로션 바르고 그런데도 거기서 주는 그 연고 같은 거 바른데도 이렇게 낫도 안 하고 이렇게 가렵고 그냥 잠을 못 자게 하네요. 그냥 그러고 바닥도 물집이 생기고 발가락 사이도 물집이 생기고 긁어서 쳐버리면 또 낫기는 또 금방 낫는 것 같기도 예, 하고. 그래요. 어떤 거 하면은 낫는다고요? 긁어서 그냥 그 물집을 긁어서 터버리면은 낫는 것도 금방 낫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현재 78세시라고 했잖아요. 네,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가 58입니다. 158이고 체중이요? 체중은 62kg고요. 예. 소변도 보고 나면 시원하신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요실금이 좀 하루 종일 조금씩 그런 것 같아요. 가슴이나 목은 답답한 거 없으세요? 이물감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예. 네, 지금 보면 이게 이제 피부가 고우신 분 경우에는 피부에 질환이 오는 경우가 외부에서 뭔가가 침범해서 올 확률은 좀 낮아요. 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스트레스라든지 이제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네, 몸하고 마음이 같이 힘들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아, 예. 예. 지금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체중은 이제 꾸준한데 요즘에 힘들어서 그런지 많이 빠졌다고들 하네요. 아, 많이 본인이 느끼기에도 어머님이 느끼기에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저도 느끼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예. 이 하는 게 밤잠 못 자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예.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그 젊으셨을 때 혹시 술 이렇게 마셔본 적 있으세요? 술은 안 먹습니다. 예. 이렇게 술 한 모금 하면 빨개지는가 물어보려고요. 술 먹으면 안 빨개진다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한번 남편분은 어떠세요? 남편은 술 먹으면 빨가지요. 예, 한 모금만 해도 빨개지세요? 예, 예. 예. 저는 그런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해 먹고 할 때 하면 저는 예, 별로 안 빨개지는 것 안 같아요. 빨개지는데 예, 예전에 남편분은 그냥 이렇게 한 모금 빨개져요. 하면 예,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네. 이제 본인 체질이 제가 파악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는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남편분은 부부가 만나면 성격이나 체질이 대부분 반대로 만나야 오래 사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머님의 경우에는 술을 한두 잔 먹을 수가 있는 체질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달콤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약간 칼칼하고 개운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칼칼한 걸 좋아합니다. 매운 거. 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안에서만 있으면 우라병이 좀 생기는 체질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럴 때는 조금 더 칼칼하고 개운한 게 땡기는 거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 적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향부자. 향부자.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이 두 가지 약재만 해서요. 네. 예, 각 10g 해서 10g이요? 예, 예. 그러니까 네. 향부자 10g, 감초 10g이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네. 1800cc 넣으시고 1800cc.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100cc 나오게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피부과에서 처방 받은 약 뭐 연고 바르면서 하세요. 그래서 그걸 1800cc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셔서 네. 지금 그 피부과 약 언제 복용하십니까? 아침 먹고 저기 어느 피부과는 아침 저녁으로 먹는다는 데가 있고 아침만 먹을 때가 있고 그 처방 나온 대로 먹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 식후에 드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이거 아침에 한 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한 3시나 4시쯤 한 잔 더 드세요.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네. 피부기 때문에요. 네. 이 경우에는 뭐가 이렇게 한두 번 먹었는데 뭐가 불편하다 그러면 드시지 마시고 뭐 네. 특별히 더 심해지거나 나타나는 증상은 없다. 그러면 2주 정도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네. 상담 잘 받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도움 많이 되신 것 같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드님 그 처방은 네. 며느님한테 맡기시고 어머니 네.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 다시 한번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요,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예, 오늘 제가 제안드릴 건강 제안은 변이나 방귀는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지 않도록 조절을 해서 참지 말고 바로바로 배출해야 됩니다. 변이나 방귀에 포함된 이 부산물은 대장에서 조금씩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해독이 되고 콩팥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이제 간 기능이 좋거나 콩팥의 기능이 좋은 분들은 괜찮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는 간에 어떤 질환이 있거나 콩팥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변이나 방귀를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인 방귀와 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은 신체의 아주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피할 수 없는 생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거나 방귀가 너무 자주 배출된다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가 있으니까요. 건강을 체크해 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잦은 방귀와 배변 장애가 있다면 건강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